자,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 빨리 넘어가 볼게요. 오늘 지수는 다우 0.7% 올랐고요. S&P 500 0.3, 나스닥 지수도 0.3%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S&P 지난주에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락률도 꽤 컸습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 그래서 7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뭐가 막 위축될 만한 건 없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7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불안하죠. 네, 그랬을 텐데 다행히 지난주에 약간 숨을 골라준 덕분에 오늘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은 가볍게 출발할 수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상 최고치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장중 기준으로 그 금요일 날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오늘 사상 최고치는 아닙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도 이번 주 정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주간을 맞아서 아직은 그래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나스닥 지수는 사실 7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어요. 이어갔는데 최고점을 금요일 날 찍었기 때문에 이 다우나 S&P처럼 계속 사상 최고치 행진한 것보다는 좀 부담은 덜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실적 잘 나와준다면 나스닥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일정들이 많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피를 말릴 수도 있다. 아니면 하루하루 완전히 환상의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들, 오늘 이슈죠. 오늘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 사실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5.4%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요 WTI 기준 12월 인도분 선물 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67.9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게 계속 보고했던 것처럼 군사시설만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석유시설, 핵시설 공격을 한다면 이거 전쟁도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게 또 이 국제 유가를 상당히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있는데 정확히 미국 당국에다가 보고한 것처럼 군사시설만 공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도감 이게 오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증시에도 이게 투자 심리를 좀 안정을 찾게 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조금 완화됐고 유가도 안정을 찾았고 이 부분이 증시 모멘텀이었고요. 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또다시 3개월 내 최고치 찍었어요. 4.27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상승폭은 4bp 정도이긴 한데 계속 이게 높아진다는 게 지금은 결국은 금리 인하 트렌드로 넘어왔는데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계속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건 사실 시장에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요즘 이렇게 오르는 걸까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 줄줄이 나오고요. 주요한 소비자 개인 소비자주 물가 지수도 나옵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들이 견고할 것 같아. 물가는 좀 안정을 찾고 경제 지표, 고용 상황은 괜찮을 것 같아. 란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 같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채권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또다시 자극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또 물가 압박이 커지면서 금리가 또 조금 계산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채권 시장은 이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또 정리가 됩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는 그냥 국제 유가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고 묻혔지만 이건 언제든지 또 악재로 부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이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애플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16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요 소프트웨어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AI 기능이 이제 탑재된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요 상황이 됐어요.
이 반응에 따라서 아이폰 16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그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 일정 하나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아이패드, 맥 요것도 또 AI 기능이 첨가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는 이거였는데요. 뭐 재미있는 소송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JP모건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나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약간 뭐 부도 수표 수표 부도 수표 또는 그 거짓말로 이렇게 만든 위조 수표를 ATM기에다가 넣으면 이게 완전히 확인되기 전에 얘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현금이 또 인출이 되는 그런 오류가 있었나 봐요. ATM기에. 근데 그걸 알고 누가 하여튼 뭐 우리 돈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인출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거를 또 자기들끼리 틱톡에다가 막 인증을 날리고 뭐 이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JP모건에서는 그걸 파악하고 나서 그 오류를 잡기는 했는데 이미 뭐 꽤 많은 돈들을 인출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고, 참 이런 허점이 있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 이슈 있었고, 또 하나는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청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머스크가 자, 우리 트럼프 뽑겠다라고 뭐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당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주소라던가 핸드폰 번호라던가 뭐 이런 개인 정보 넣어가지고 하고 트럼프 지지 약속하고 하면 그 중에 이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100만 뭐 지급할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트럼프를 뽑아주자라는 선거 운동일 텐데, 먼저 당초에 이게 약간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왔었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청에서의 소송은 뭐냐면 이거 불법 복권 행위야라고 한 거죠. 근데 인증받지 않은, 승인받지 않은 불법 복권. 왜냐하면 그냥 무작위로 그중에 그냥 당첨되는 거잖아요. 지지하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또 소송이 제기가 됐다라는 거, 요런 뉴스들도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오늘 주가가 아마 한 1% 조금 넘게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소송건도 소송건이지만 처음에 실적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막 20% 넘게 밀렸으니까,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숨고르는 뭐 그런 흐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정치적 이슈로 약간 좀 피곤해지는 이런 상황도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주요 일정이 있다고 말씀 계속 드렸는데 한번 쫙 보시죠. 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고요. 이때부터 이제 고용보고서 시작입니다. 9월 9인 이직보고서 나옵니다. 수요일에도 민간기관인 ADP가 집계하는 고용변화 나오고, 3분기 GDP 이제 속보치가 또 중요해요. GDP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나오는데 속보치가 처음 그 분기에 첫 공개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것도 나온다는 거. 지난 2분기 때 이게 3%였잖아요. 3%였는데 이번에는 아마 한 2.1에서 3%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던데 좀 밴드가 넓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에선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고요. 31일은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1일에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10월 고용보고서 나오고 S&P와 ISM이 또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까지. 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화요일부터. 그죠? 그래서 경제지표들 중요한 거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도 대단합니다. 네, 바로 이제 내일 29일부터 알파벳, AMD, 맥도날드 뭐 줄줄이 실적 공개하고요.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나옵니다. 네, 그 다음 31일 목요일에 애플, 아마존, 인텔 나오고요. 1일 금요일에는 뭐 엑슨모빌, 쉐브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는 실적, 경제지표에 따라서 정말 환상적이거나 아주 그냥 정말 끔찍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조심하자고요.